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트럭군이 우리의 영웅을 데리러 와서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대신 주인공은 그 일만을 위해 평생을 흑마법에 몰두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세계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평생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며 살았다. 이제 사토타루는 방에 마법진을 그리고 케첩 한 방울을 추가한 뒤 자신의 인형을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의식을 거치면 그는 이대로 헬로키티의 세계로 텔레포트 될 거야.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곧 신이 마법진에서 나타나 그를 붙잡았다. 그가 다시 눈을 뜨자 수염이 난 남자가 그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묻고 있었다. 못생기고 어리석은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실제로 신을 가진 노인이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사토타루라는 이름의 21세 소년이 사망했다. 그는 방 안에서 심각한 생명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트럭군과 경쟁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친구는 자기가 실제로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그의 마법은 효과가 있었어. 신은 지구가 인간에게 마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말 대단해. 그는 혼자서 알아냈지만 그가 그린 원은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환생을 위한 것이었어. 게다가 목적지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실수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는 게임 계획을 바꿔야 해. 그래서 그는 신에게 환생을 요청했다. 다시 해. 그는 항상 다른 세계에 대해 흥분해왔어요.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 하지만 새로운 소울 재활용 설정 덕분에 윤회 씨는 이미 오래전에 논의에서 제외되었어. 기본적으로 환생 마법을 자폭 버튼처럼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운명은 항상 엉망진창이다.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너는 짐승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아니면 곤충은 안 돼. 걔한테는 뭐든 괜찮아. 하지만 곤충은 안 돼. 그리고 그는 여전히 특별한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신은 세상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신을 애원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노인은 그것들이 유용하지만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계속 애원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금지 이후 처음으로 환생한 사람이라 정말로 이 일에 전념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그는 완전히 전념한다고 말한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 말을 듣고 나서 노인은 이렇게 말했지. 네가 오해하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두자고. 그의 모든 과거 기억은 지워질 것이다. 이 말을 듣자 그의 희망은 급격히 꺾였고 노인은 마치 아시잖아요. 편애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타우로는 이 대화마저 지워질지 묻는다. 노인은 환생하기 전에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 그걸로 시스템을 속이는 건 안 돼. 그의 정신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이며 어쩌면 기본 스킬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자 갑자기 시스템 창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몇몇 야생 불빛이 그의 쪽으로 빠르게 다가온다. 다음 장면에서는 다른 장소에 있고 그 빛은 하늘에 떠 있어요. 중세 도시로 향하며 다양한 장소들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한편 골목에서 몇몇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리고 있다. 금발 남자가 말하길 이 녀석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빛이 바로 이 소년에게로 향한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그 괴롭힘꾼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년은 눈을 감으려던 찰나 다시 의식을 잃을 뻔했다. 그때 도난당한 시스템 능력이 발휘되고 바로 그의 과거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소년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라운드에 있어요. 지금이다. 이 시스템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망했을 거야. 그래도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그는 아직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어요. 여기서 죽을 리가 없어. 이름은 타우로이고 전생에도 같은 이름을 가졌었어. 그리고 봐. 6살 때 세례식에서 그는 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 그래서 완전히 엉망인 아빠가 괴물들이 가득한 이 숲에 그를 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는 세카이라는 큰 도시로 도망쳤던 거야. 며칠 후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도시는 마치 틱톡 영상이 바이럴된 것처럼 활기가 넘쳤지만 모든 부적응자들과 함께 음침한 면도 있었습니다. 삶은 큰 투쟁이었고 며칠에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타우로는 머리가 긁히고 약해져 있었고 어른들은 그를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딱 한 가지 선택지만 있는 거야. 다음엔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어. 타우로, 도시를 배회하던 그는 기사 한 명을 발견했다. 하지만 잠깐만, 더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가 늘 꿈꿔왔던 모험가 길드야. 엄청나게 기대되는. 그는 급히 달려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한테 금세 둘러싸였다. 이 모든 게 모험가 길드잖아. 얼른 꺼져. 난 이런 드라마에 관심 없어. 그러자 누군가가 그의 셔츠를 잡아당겨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 했지만 한 소녀가 나타나 진정하세요. 폭력 쓸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거친 남자가 타우로를 테이블로 끌고 간다. 소녀는 합류하며 남자애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감사한 마음을 느낀 타우로는 드디어 괜찮은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내가 가입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야. 소녀들은 솔직히 말해서 알려드리기 싫지만 수수료가 있어요. 타우로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등록할 방법이 없지만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소녀는 은화 연립이라고 말하지만 타우로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다. 그는 애원이라도 해서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가 그는 도망친 이후로 신분증이 없어요. 근데 걔가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처리할게. 타우로는 남자의 친절함에 입을 떡 벌렸다. 한편 일부 모험가들은 타우로가 등록하면 바로 빠져나갈 거라고 내기를 하며 웃고 있다. 하지만 무부는 그게 계획이라고 하더라. 그들은 타우로가 은화 10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모험가들은 어린아이에게 내기를 거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부는 베팅에 모든 것을 걸고 타우로에 베팅했고 타우로는 이름과는 달리 무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부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이지만 그런 건 착각하지 말라고 한다. 무부가 떠나자 소녀는 그가 고아였다고 설명했다. 힘든 삶을 겪은 후 모험가가 되었다. 아마도 루엘을 자신과 동일시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그녀는 자신을 레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마법의 수정을 만져보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길드 전체가 환해졌다. 그의 능력은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모두 엉터리다. 그의 기술은 왜곡된 텍스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타우로는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 네이가 설명한다. 재봉사 안에 있는 랜서처럼 충분히 연습하면 멋진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거야. 세상의 목소리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타우로는 이 세계 목소리에 대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네이가 말했는데 마치 하늘이 모든 사람을 각자의 재능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고 한다. 타우로는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바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낸 목소리인지 궁금해한다. 왜곡된 텍스트를 가진 비관론자들, 명확한 길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루에게 전력을 다해 맞서고 있는 모습, 안내원이 그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다. 타우로는 기계를 보고 마치 옛날식 카메라 같다고 생각하며 소녀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고 여겼다. 타우로는 여전히 이 기구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길드 태그라고 말하며 펜던트를 건네주었다.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타우로는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한다. 준비 완료. 그녀가 말하길 모험자 길드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초보자 등급부터 시작하는 순위 시스템이 있어요. 가장 낮은 등급은 대식이고 그 다음은 GF 등입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레벨업이 힘들겠어. 길드 소녀들을 높은 등급으로 올려야 하고 그러면 바로 최상위 등급이 되는 거야. 그게 에이스 플러스야. 하지만 알아두세요. 어떤 범죄든 태그에 기록되고 질문 없이 길드에서 쫓겨날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경비원들에게 넘겨질 거야. 모험가들이 많지만 대부분 규칙을 잘 지키며 플레이해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리고 타우로는 이 친구들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지루한 대화를 끝내고 나니 다들 차분해졌다고 생각해요. 타우로는 임무를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친한 척하는 거야. 친구, 점심시간이 다 됐네. 그리고 네가 점심에 합류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다음번에는 내가 살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녀는 우리 주인공에게 접시를 내밀고 있어요. 환생한 이후로 계속 굶주려 왔으니 이제 마음껏 먹을 준비가 됐어. 자루를 낭비하지 않는 것. 그는 파고들더니 아, 이거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며 갈아엎는다. 그녀는 그가 씹어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그녀는 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니? 라고 물었다. 너는 예의가 바르구나. 민감한 문제라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타우로는 그냥 가난한 농장 가족이고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6살 때 아버지가 자신을 숲에 버리려 하자 그는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왔다. 이제 그는 먹여 살려야 할 입들을 줄이려고 한 거야. 그리고 그는 아마 아빠가 그를 때리곤 했으니 거기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닐 거라고 하더라. 간단히 말하자면 도시에 도착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 가는 길에 수많은 괴물들을 마주쳤다. 그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어떻게든 운이 좋게 도시에 도착했다. 마침내 그는 심리를 공략했다. 그래도 아무도 그와 같이 약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남은 음식을 뒤지며 저주받은 그곳의 비참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다. 하지만 이 식사 덕분에 삶이 나아지고 있고 그는 며칠 더 버틸 수 있게 됐어. 다음 장면에서 시간이 또다시 건너뛰어진다. 누군가 길드원을 부르고 있어요. 타우로가 청소 일을 끝냈다고 말하는 거야. 수행원들은 뒤쪽에 우물이 있는 것처럼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 소년의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다. 그는 몸을 씻기 위해 우물을 찾는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그는 목욕하려고 물을 받고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야, 너 냄새나 라고 하더라. 그는 누가 말하는지 돌아보며 고개를 돌린다. 수염난 남자의 냄새가 고약하다고들 하네요. 우리 영웅들은 그 남자가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체크했다. 그리고 수염난 남자가 다시 말해달라고 하네. 어디 한번 해봐. 그는 마치 영원히 목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냄새도 난다. 옷이 다 더러워져서 그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이 물을 데워봅시다. 소년에게 서둘러 목욕하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영웅은 이 바보가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는다. 다음으로 이 늙은이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하는 타우로에게 물을 드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빡! 손에 불마법을 쥐고 물을 드고 있는데 와, 이건 정말 마법이야. 그리고 물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수염난 남자는 오랜만에 목욕하는 줄 알고 재빨리 올라타더니 자신의 전생을 세어보는 듯 했다. 벌써 8년이나 됐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염난 남자가 그를 붙잡아 물에 빠뜨리고 몸을 깨끗이 씻도록 도와줍니다. 분명히 그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솔로 모먼트가 끝난 후 영웅들은 모두 깨끗해졌나요?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말하는 거 맞지? 그러자 시스템 음성이 그의 특수 능력이 발동되었다고 알렸고 몸 정화 임무를 완료했으니 정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네. 그리고 우리의 영웅들은 방금 세상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정화 능력을 배웠어요. 걔는 전부 너야. 마법을 배우는 비결은 아마도 목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타우로는 잠깐만, 이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수염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같은 실력이지만 다른 길을 가고 때로는 타고난 재능일 뿐이죠 라고 말합니다. 불마법을 익히는 한 가지 방법은 계속 불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배우는 비결은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정화 마법을 낚아채고 그런 희귀한 기술을 얻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을 듣자 소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 마법인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모두에게 옷을 나눠주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 모든 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목욕하러 갈 테니 나갔다 올게. 장면 전환과 타우로의 다음 임무 선택. 그런데 길드원이 와서 길드장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타우로의 생각.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왜 나랑 채팅을 하고 싶어 할까? 다음 장면에서 그는 리더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가도 되는지 묻고 있다. 그가 들어와 깜짝 놀랐다. 전에 봤던 수염난 아저씨야. 소녀는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속삭인다. 그게 상사니까. 그래서 영웅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남자는 손을 내저으며 앉으라고 말한다. 주제를 바꾸면서 그는 나사르에 대해 언급했다. 타우로는 파산하고 노숙자가 되어서 제안을 받았어요. 길드에는 침대가 있는 빈 방이 있어서 타우로는 당분간 그곳에서 묵을 수 있다. 그 대가로 그는 청소 일을 돕고 네이 선수와 길드 팀원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듣고 돈을 받게 될 거야. 영웅들은 길드장들이 정말 이 일에 대해 괜찮을지 묻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남자는 이를 추진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야. 무부가 그를 임대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모험가니까 그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면 길드 평판이 망가질 거야. 그래서 그는 진정한 모험가처럼 행동해야 해요. 소년을 보니 그도 머리를 부딪힌 것 같네요. 그들은 마법으로 그를 의료실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타우로 잎을 본 남자는 네이랑 무부가 말했듯이 그 소년의 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문자 능력에 단점이 있더라도 적어도 그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장면에서 타우로는 자신의 방에서 침착하게 앉아 드디어 자신만의 침대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결심하고 그것을 부수기로 결심하며 그 위에 엎드렸다. 다음 날 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짜증난 소녀는 맙소사, 나 엄청 늦잠 잤네 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는 네이에게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그가 어젯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으니 조금 더 자게 내버려 두라고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기어를 바꾸고 우리 아들들은 일하러 가고 길드홀 전체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본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고 다른 남자는 많지만 읽을 줄 아느냐고 되물었다. 타우로는 제가 읽고 쓰고 수학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서 간단한 문서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누군가 줄을 치자마자 길드 전체가 흔들렸다. 그건 아니야. 정말 놀랐어요. 그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도움을 구걸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한편 모험가들은 이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10까지 셀 줄 모르기 때문이다. 장면 전환. 그리고 타우로는 그날 임무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니 현금 흐름이 없는 셈이네요. 길드에 떨어진 이후로 그의 삶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밤낮으로 길드 업무에 몰두하느라 쉬는 시간조차 없다. 낮에는 초보자 호위 임무를 수행하며 이제는 힘든 일상에 익숙해졌다. 그는 단 2주 만에 많은 일을 해냈어요. 그는 무부에게 진 빚을 청산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현금을 건네주지만 무부는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타우로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빨리 갚는 게 좋을 거야. 조하, 안전벨트 매고 이 이야기가 곧 화려하게 변할 거야. 그래서 모험가들은 응. 걔네는 그 계획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 다음 순간 현금을 들고 몰려드는 군중들. 모두 그 아이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했지. 야, 이 녀석이 진짜 MVP야. 이름이 떠오르네. 이봐, 월급날인데 왜 현금을 자기 물건 사는데 쓰지 않는지 궁금하네. 타우로는 이제 기랭크라고 말하며 자신을 좀 대우해줘야 한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랭크 F이 도달하면 숲에서 전설적인 약초를 찾아다니거나 유니콘의 털을 얻을 수 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돈이 있을 때 칼을 하나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본격적인 쇼핑 장면을 찍으러 떠났고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다. 타우로는 집에 있을 때 쇼핑을 생각하는 건 수학이었지만 여기서는 차원이 달라. 아주 좋아요. 그는 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이 바로 네이가 이야기했던 가게였다. 아이들은 잡초처럼 쑥쑥 자라니까 더 큰 옷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는 젖지 않도록 가슴바디와 망토가 필요하고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장비를 챙겨 무기 가게로 향한다. 다음으로 네이는 이 멋진 가게를 알고 있어서 인맥이 있어요. 난쟁이들이 운영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신기하네요. 이 도시에서는 인간이 일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는 큰 이슈가 된다. 모험가 길드에서 야수족을 만난 적은 있지만 드워프는 처음으로 가게에 들어와 무기를 구경하며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판매자는 어디 출신인가요?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 그에게 손님이냐고 묻고 진정하고 둘러보라고 했다. 우리 친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이 바쁜 건가? 뭐야? 라고 말했어요. 마침내 그는 난쟁이를 발견하고 오, 손님이시군요. 다가가서 그는 타우로가 아이인지 물어봅니다. 테우로는 기어를 바꾸며 난쟁이가 그 검을 단련할 건지 묻는다. 난쟁이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타우로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뜨거운 쇠를 때리고 물에 튀기면 더 단단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난쟁이들은 처음 듣는 말이지만 꽤 똑똑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는 난쟁이가 계속 노려보는 철제 가구를 망칠까봐 걱정하고 있다. 대장간 주인은 선반에 있는 물건 중 쓸만한 것이 있을 거라며 하나를 골라보라고 한다. 그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팁에 대한 감사의 말씀. 타우로는 난쟁이들이 그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관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침내 그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는 스윙을 시험하고 난쟁이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만 난쟁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타우로는 나를 그냥 무시할 건가? 그가 떠나면서 난쟁이에게 단검을 고맙게 받고 길을 나선다. 다음 장면에서는 길드홀에 있습니다. 네, 내 나이에는 그런 화려한 걸 고르는 게 멋있지. 이런 티아라는 내 예전 옷보다 훨씬 편하네. 네이는 옷감을 살펴보며 재질이 괜찮다고 말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놀라며 어떻게 그런 평가를 다 알고 있는지 묻는다. 내 물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자신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 중 일부만 잠금 해제되었다고 말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임무에서 얻은 전리품을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유용해서 상인에게 사기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체의 이름만 표시했지만 지금은 매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타우로는 사람들에게 평가할 필요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녀는 특정 자격 요건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어요. 랭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에이스 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면 무엇이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랭크라면 그가 들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도 S랭크나 토러스 같은 개인적 재능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내 스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는 방금 이 정화 기술을 습득했는데 네이가 그랬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기술 스킬도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건 치유사급 마법이야, 친구. 혼란스러운 기술 스킬이 일종의 치유 기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타우로가 청소 마법을 배웠는지 묻지만 타우로는 그게 나쁜 거야 라고 대답한다. 정화는 치유색의 필수적인 상위 등급 스킬이지만 먼저 청소 등급 스킬을 익혀야 합니다. 목록에 있는 또 다른 기술은 정화이지만 어쩐지 바로 정화에 돌입해버려서 정확히 말하면 치유사는 아니에요. 타우로는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이고 이 모든 기술적인 대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소녀는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계속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다. 나중에 타우로는 훈련 모드에 들어갔어요. 네이가 그를 불렀다. 타우로, 무슨 일이야? 그녀는 그날 그가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쇼핑을 할 생각에 신이 났지만 모든 것을 살 수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무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며 나타났어. 타우로는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타우로는 뭔가 이상하게 붕붕 뛰고 몰려다닐 뿐이야. 그러자 빡! 타우로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길드장이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중이야. 타우로는 오늘 돈을 받았다고 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길드장은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보고 하루 휴가를 원하는지 묻는다. 타우로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난다.
두 사람은 그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다. 다음 장면, 새로 발견한 타우로의 쇼핑 장소. 그는 익숙한 장소를 발견했다. 그가 누구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드리기 전에 들렀던 대장간 가게야. 대답도 없고 주변에도 손님이 없네요. 그는 문을 열고 난쟁이를 불렀다. 아직도 단조 중. 누구세요? 인간 아이가 보이네. 그는 같은 소년인지 물어봅니다. 타우로. 응, 그냥 무료로 받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드워프들이 좀 기다리게 하네. 네, 아이디어는 효과가 있었지만 철이 약해졌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타우로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너무 세게 쥐고 있어요. 난쟁이, 사과하러 가자. 그는 온갖 시도를 해왔고 그로 인해 일은 더 어려워졌지만 동시에 더 취약해졌다. 타우로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화된 금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소둔이라고 합니다. 템퍼링과 어닐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는 템퍼링 할 때보다 낮은 온도로 철을 두드려 템퍼링 과정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빠르게 식히고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특별한 점토 야키소바를 덧바릅니다. 아니면 TV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난쟁이가 그걸 얻었어. 이제 타우로는 그렇게 하면 무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난쟁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타우로는 아니, 그건 너무 과해. 내가 아는 걸 그냥 공유하고. 바로 타우로는 또 다른 능력인 진실의 눈을 열어준다. 난쟁이들은 한 달 뒤에 만나자는 요청과 함께 자신들이 정보를 활용해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펌프질을 했다. 타우로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떠난다. 다음 장면은 도시의 상업지구입니다. 꽉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어요. 타우로는 진실의 눈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무엇이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아직 완전히 잠금 해제되지 않아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지만 정말 유용해요. 타우로는 오렌지를 집어들고 모든 게 이렇게 지저분해졌는지 궁금해한다. 설명. 그는 이 기술 덕분에 가짜 물품을 피하고 좋은 물량만 살 계획이다. 그가 노리는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네요. 타우로가 상자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짐을 들고 있네요. 그는 가진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아요. 그가 모험가가 된 지 2달이 지났어요.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그를 최고의 멀티태스커로 여긴다. 기본적으로 길드의 심부름꾼. 그는 보통 쉬운 임무만 맡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를 진정한 모험가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시박 임무 덕분에 G등급에서 F등급으로 승급했지만 길드에서는 그의 근육에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안뜰로 불러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검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늙은이는 다이스가 지난번보다 타우로가 더 야위어 보인다고 말했고 그래서 훈련팀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 2달 동안 훈련을 빠졌다는 이유로 고문당할까봐 걱정하는 우리 영웅에게 검을 건네준다. 그러자 다는 타우로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타우로에게 충전을 시킨다. 타우로는 검을 꽉 쥐고 휘두른다. 단는 자신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타우로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방심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인다. 기본기를 다지면 그는 괴물이 될 거야. 하지만 먼저 그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했다. 그때부터 그의 일정은 꽉 찼다. 아침에 그는 길드를 청소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는 임무도 맡고 있어요. 늦은 오후, 이제 무술 시간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은 매일 지쳐 있어요. 그는 이거 멋지긴 한데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당분간 잠들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정화 능력을 사용한다. 갑자기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마도 이 힘으로 길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현재로는 그는 방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할 거예요. 힘을 활성화한 그는 바닥에 주문을 건다. 푸른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펑 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된다. 알고 보니 벽이 엄청 하얗더라. 기어를 바꿔서
그는 길드 전체를 청소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러자 그는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그는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내 무언가를 발견한다. 아이가 감자자루처럼 바닥에 털썩 쓰러진다. 길드장이 급히 들어와 그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묻는다. 아이가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어요. 신비로운 빛이 방금 길드홀을 가득 채웠다. 영웅이 말한다. 미안해. 길드장님이 괜찮으신지 확인해 보실 거야. 아마도 마력을 모두 소진한 채로 그에게 작은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이다. 보통 그는 이 마법을 언데드에게 사용하고 사소한 정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를 침대에 눕히면서 진정하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의 영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내 금세 잠에 빠져든다. 다음 날 아침 타우로는 상쾌함을 느끼며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그는 시간을 내어 청소 대신 검술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훈련은 주로 기본적인 운동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트레이너들 중 가장 어리고 키가 작았으며 몇몇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검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나이에 모험가 세계에서 그의 성공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네이는 아시다시피 모험가들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더 높은 등급을 분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직업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격 없는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소녀는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검술 훈련을 계속했다. 장면이 전환된다. 타우로는 다시 그 난쟁이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몇 개의 칼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는 소년에게 짧은 검을 만들어주며 소년이 이를 받아들일지 물었다. 타우로는 그 검을 받아들고 모든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난쟁이는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한다. 타우로는 감정 기술을 이용해 금화 한 개가 약 1만 엔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이는 검의 가치가 최소 25만 엔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난쟁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영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혹시 그 검에 어떤 가치를 더했는지 물어보는 것. 난쟁이는 가끔 보너스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얼마 전에 검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가 알아볼 수 있는지 묻는다. 그렇게 타우로는 자신의 장비를 계속 관찰하며 사람들은 단 한 번에 이런 개선만으로도 미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걸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다. 그가 회복한 지 벌써 반년이나 됐어요. 그의 과거 삶의 기억과 그녀의 기억은 주로 습득한 지식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혜택을 무시할 수는 없죠. 마치 주인공들이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서사시나 이세계 이야기와 같다. 하지만 좀 파헤쳐보니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타우로는 괴물에게 공격받아 파괴된 남자에 대한 보고서를 떠올리며 회상한다. 한 모험가는 사무실에 등록하러 온 사람이 맞는지 묻고 다른 모험가는 지원 없이 등록한 건 좀 어리석었다고 말한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특허내고 싶어 했지만 한 귀족이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버렸고 다음 날 그의 시신이 숲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기술을 그곳에 도입하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몇몇 모험가들은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타우로는 싸움을 지켜보며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동작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간단한 것 같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것을 고르겠다고 말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조금 뒤에 우리 아이가 뭔가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빵이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는 과거에 좋아했던 빵을 다시 구워보려고 시도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세 개의 위생 상태가 정말 이상해요. 손도 씻지 않고 효모로 빵을 굽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그는 폭탄빵을 만들어 실제로 먹을 거야. 그래서 그는 정화 기술을 이용해 모든 세균을 박멸한다. 그렇게 해서 타우로는 마침내 효모를 완성했다. 한편 네이 선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며 물었다. 그는 그 액체를 이용해 밀가루로 부드러운 흰 빵을 만들 거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종류의 빵을 만들 거라고 하네요. 네이는 부자들이 먹는다는 그 고급스러운 흰 빵이 맞는지 물어보며 자신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한다. 그렇게 타우로는 계속해서 네이에게 식사를 챙겨주며 도움을 주었다. 그 아이는 빵을 굽기 위해 마법 세계에 간 거였어요. 조금 뒤에 그는 마침내 일을 끝냈다. 팬에 구운 후 나사에서 구워서 그런지 엄청 푹신하지는 않아요. 정말 향기가 좋네요. 정말 좋은 냄새가 났어요. 방 건너편에 있는 모험가들조차 냄새를 맡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드장이 나타나 빵을 만들었는지 묻고 그는 네, 하얗고 부드러워요 라고 대답한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드장은 빵을 먹기 시작했고 맛이 정말 달라서 놀란 듯했다. 나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빵 장면을 전환할 수도 있어서 멋지다고 말한다. 모험가 길드 옆 건물은 길드에서 운영하는 술집으로 모험가들이 자주 찾는 아지트이다. 샌드위치를 메뉴에 추가하자 일주일 만에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단골 손님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창작물은 타우로에서 만들어졌지만 길드 지부만의 독점적인 특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타우로는 길드로부터 좋은 음식을 먹고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승리였다. 요약하자면 그는 빵과 쌀 모두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쌀을 잡초처럼 대한다. 쇠에게 먹이를 준다. 그래서 그는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전직 일본인으로서 그의 임무는 쌀 사랑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는 러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러는 쌀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쌀가루로 만든 빵을 대접하기로 했다. 먹을 때가 되자 그는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는 재빨리 생각을 바꿨다. 일반 빵과는 차원이 다르고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됐어요. 쌀빵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해냈다는 사실에 신이 났어요. 조금 지나자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왔고 이제는 밥과 함께 주메뉴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먹기 편한 그릇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일반 밥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서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니 곧 알아차릴 거예요. 마침내 요리를 완성하고 밥에 고기를 얹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요리사가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요리가 완성되고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추가되자 많은 길드원들이 이 멋진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조금 후 타우로는 테이블에 앉아 새로운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새로운 기술을 얻자마자 바로 먹고 싶어 안달이 나서 흥분했고 마치 와,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그냥 음식 전문가가 되어야 했고 바로 그렇게 됐어. 그는 갑자기 식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타우로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는 시장과 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그는 정원 설계도를 확인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는 그곳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평가 능력을 활용해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알고 보니 그 식물들은 잡초였어요. 토로스 같은. 알았어, 취소할게. 이 기술은 실제로 물건을 확인하는데 꽤 유용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길드 하우스로 돌아왔어. 이 아이는 머리에 고양이를 얹고 할아버지가 외출 중이라고 말하며 고양이를 그녀에게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어요. 소녀는 네, 방금 책에서 그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션 완료, 기어를 바꾸자. 그녀는 집보다 길드에서 고양이들과 더 많이 농담을 한다. 그녀는 임무를 기록하기 위해 그의 모험가 태그를 요청한다. 타우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소녀가 왜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전에 있던 마법의 기계로 가서 타우로의 꼬리표를 넣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났어. 그녀는 축하해. 이제 네가 F등급이 됐어. 타우로는 흥분해 있다. 그녀에게 감사해. 그녀는 그에게 F등급 임무를 원하는지 묻는다. 타우로는 맞아. 하지만 먼저 준비해야 해. 그가 떠나면서 네이 선수는 타우로가 임무 완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토러스는 미션 보드에서 F랭크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모험을 선택한다. 네이가 놀랐다. 허브 채집 임무입니다. 그녀는 그가 특히 그 난쟁이 검을 들고 사냥을 갈 거라고 생각했다. 타우로의 취향, 맞아요. 하지만 다른 것들도 먼저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타우로는 숲속에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식물 기술을 이용해 바로 뛰어들었다. 모든 식물에 상세한 설명이 있고 그의 기술은 매우 유용하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양동이를 들고 허브를 따기 시작한다. 이 기술 덕분에 그는 약초를 모으는 기계나 다름없어요. 몇 시간 후 그는 모든 약초를 구했지만 숲에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는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덤불 속에서 소음을 들었다. 뭔가 거기 있고 펑! 도깨비가 나타난다. 저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만약 하나뿐이라면 그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으며 판타지 세계에서 빠르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그 검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마치 나무십처럼 떨고 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확신이 없지만 계속해서 도깨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더니 그는 소리를 내어 도깨비가 그의 소리를 들었다. 그가 그에게 달려든다. 타우로는 돌도끼로 고블린에게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낸다. 그의 칼이 날아가 버렸다. 도깨비가 여전히 그를 쫓아오다가 거의 그를 칠 뻔했지만 타우로는 쓰러졌다. 그는 일어나서 검을 집어든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도깨비가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타우로는 이미 칼을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스킬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 타우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네요. 고블린은 타우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는 몇 초 만에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렇게 그는 탈출했고 계속해서 약초를 모으다가 검술 훈련을 시작했다. 여가 시간에 그는 심지어 책을 이용해 물약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난쟁이와 함께 대장장이 일도 했다. 최근에 그는 양궁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일들을 시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기술 능력에는 매우 특정한 활성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환생한 그는 전생의 기억을 되찾았고 2달 만에 목욕을 한 후 정화 기술을 얻게 되었다. 보통 2년 만에 그렇게 더러워질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다시 깨끗해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데 능숙하여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사로잡혔다. 보통은 수년간의 지적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의 과거 삶의 지식 덕분에 그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장대한 업적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길 바라며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고집이 센 건 그냥 그의 성격일 뿐이야. 타우로가 무브의 망토의 화살을 정확히 꽂자마자 거의 그 사람을 맞힐 뻔하자 그는 흥분해서 난리를 치지만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타우로는 젊음을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마법에 빠져보냈다. 그는 실제로 환생을 해냈다. 다음으로 모험가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더라. 그는 여관에 새로운 간식을 가져왔고 그 간식은 즉시 인기를 끌었다. 그는 난쟁이에게 새로운 검인 카타나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잠시 후 그는 첫 번째 몬스터 사냥으로 뿔이 하나 달린 토끼를 잡았다. 이전의 신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는 정확히 맞췄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얻었고 뛰어난 기술로 가득 찬 세상에서조차도 마치 상사처럼 많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술이 없으면 초보자로 여겨집니다. 타고난 재능 없이 무언가를 마스터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는 자신의 뒤죽박죽된 기술 실력이 그 원인 중 하나인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우리의 영웅은 이 모든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일어선다. 그래서 그는 약초를 채집하러 가기로 결심한다. 그날 북동쪽 숲을 칠 계획이었지만
같은 곳을 계속 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모든 약초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발견하는 약초는 점점 드물어지고 몬스터의 기운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대부분은 고블린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크와 마주칠 수도 있다. 아마 그는 오늘 하루의 임무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얼마 후 그는 마침내 모든 약초를 모았다. 그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식물을 고르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는 건 꽤 희귀해 보이는군요. 그는 운이 좋게도 그 순간 정말 멋진 식물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는 소음을 들었다. 옆을 바라보던 그는 그것이 토끼인지 요정인지 궁금해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변했다. 또 다른 도깨비야. 저 생물체가 아주 작은 쥐를 들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곧 검을 뽑으려 하는데 그때 도깨비가 그를 발견한다. 괴물은 주인공을 계속 응시하고 있다. 난데없이 아이가 동시에 튀어나가자 시스템은 그가 괴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특수 스킬이 활성화되었다는 알림을 보낸다. 그는 존재 감지 스킬과 투명 망토를 자신의 기술로 획득했다. 주인공은 실제로 구출을 해서 스킬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다. 장면이 모험가 홀 쪽으로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있어요. 우리의 영웅들은 위장 기술을 익혔어요. 그는 이 기술에 충격을 받아 얼마나 오피한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 장소 한가운데서 그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정말 완전한 스텔스 모드로 갔지만 그러다 머리를 얻어맞고 말았다. 우리 아들은 전혀 감을 못 잡네요. 알고 보니 러가 그에게 기술을 사용할 적절한 장소를 고르라고 말한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타우로는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잠시 후 타우로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약초를 모으고 있다. 동시에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괴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겨 상황을 살피지만 이번에는 뿔이 달린 토끼일 뿐이다. 그는 여기서 토끼를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기는 맛있고 가죽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위장 기술을 사용하여 토끼에게 다가가 토끼를 쓰러뜨린다. 스텔스 망토 효과는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곧이어 그는 또 다른 소음을 듣고 그것이 또 다른 괴물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다시 소녀는 검을 겨누지만 다른 남자는 그게 타우로냐고 묻고는 가능한 한 빨리 길드에 연락해달라고 부탁한다. 그의 선원들은 고블린 떼와 싸우고 있으며 80마리가 넘는 괴물들이라 지원이 필요하다. 빠르게 우리의 영웅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며 뛰기 시작한다. 장면이 다시 길드홀로 전환되며 타우로가 상황을 설명한다. 로, 이건 북부 숲 집회야. 우리가 최대한 빨리 선보일 팀입니다. 한 선원은 이미 고블린들과 싸우며 안전을 지키고 있으니 그들의 길드 동료들을 버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는 모험가들을 모을 시간이 된 것 같아. 우리 당열력을 보여줍시다. 그들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세 팀으로 나뉘어진다. 타우로는 모두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됐어. 구조 임무를 맡은 붉은 부대, 도깨비 순찰을 맡은 녹색 부대, 그리고 타우로는 메신저 역할을 맡고 있다. 모두가 프로처럼 팀을 꾸리고 있고 아무도 시계의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요. 빠르게 지나가니 숲속에 도착했어. 한 남자가 화살이 부족해질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여유로운 백업을 준비하고 있고 보충대가 도착하자 지원군이 밀려온다. 또 다른 남자가 블루 스쿼드에게 탈출 경로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네. 그러자 우리의 영웅은 이 물약들을 건네며 가져가라고 말한다. 절 믿으세요. 그 친구는 놀라서 가격이 비싼지 묻지만 타우로는 아니, 내가 직접 만들었어 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그는 즉시 블루 스쿼드를 업데이트하러 떠났어. 마침내 아이는 다음 팀으로 달려가 탈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묻고 그린 스쿼드의 복면 남자들이 악당들을 유인하는 것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팀은 기본적으로 정보 한라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 너무 많은 고블린들이 있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해. 모든 분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블린들에게 둘러싸여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러가, 알았어. 길드를 업데이트할게요. 너는 진정해. 우리는 이걸 얻었어. 혼란 속으로 돌진하는 무리들. 한 번의 멋진 스윙으로 도깨비 군대를 물리친 러. 그러자 교활한 도깨비가 그를 기습하려 했지만 동료가 그의 뒤를 받쳐주었다. 러는 모두에게 감사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도깨비들에게 직접 돌진하고 있다. 우리 영웅들은 모두의 실력에 압도당했지만 넋 놓고 바라볼 틈이 없었다. 그는 다시 길드로 돌아가야 해. 다음 장면에서 그는 마침내 돌아온다. 모험가들이 북적거리며 길드장들처럼 잘 속이는 방법을 묻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감자 자루처럼 그냥 떨어져 버리네. 나중에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깨어났다. 다들 괜찮아. 그런 물약 같은 게 정말 중요했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싸웠고 속임수를 쓰며 싸웠다.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결국 그는 맡은 역할을 다했지만 전투 기술 부족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검을 든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그는 고블린들과 자신의 실력을 겨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깊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솔로 플레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팀을 꾸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훈련할 마음이 없어서 내일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 장면, 새로운 장소. 한 여성이 모험가 홀에 나타난다. 새로운 임무를 위해 고블린과의 전투를 속임수로 꾸민 지 며칠이 지났다. 마르코, 수고해줘서 고마워. 제가 서류 처리를 맡을게요. 타우로는 네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한다. 그녀가 길드에 없는 게 좀 이상하네요. 마르코가 말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셨다. 모험가들이 나이를 사냥하고 있어서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진짜로 말하네. 모험가들을 불러내어 모두의 결혼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또 다른 모험가가 타우로에게 아냐고 물었더니 타우로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네이가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들이 실망한 채로 남았다. 그러자 누군가가 토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이를 따라가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타우로는 난 임무에 묶여 있어. 마르코가 말하길 아직 수락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하네요. 타우로를 완전히 짜증나게 한 채로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닌자처럼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임무에 동의해야 해.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그가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험가들이 그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장면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공은 마차 안의 인물 이름을 흘끗 보며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펑! 그는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옆에서 으스스한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한다. 타우로의 뇌가 이거 소문으로만 듣던 결혼 후보자구나. 그 남자는 꽤 영리해 보이는데 길드 대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래도 그는 확실히 하기 위해 먼저 상황을 살펴보는군요. 시간이 흐르고 타우로는 여전히 두 사람을 뒤쫓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멀어지자 그는 이미 사건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한 노인이 타우로에게 넘어진 후 괜찮은지 물어보며 나타났다. 하지만 타우로는 걔랑 비슷해. 그가 힐끗 바라볼 때 그 둘은 그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음 장면, 그 남자는 네이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선언하며 반지를 끼워도 되는지 묻고 있지만 당연히 그건 타우로의 엉뚱한 상상일 뿐.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길드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고 있다. 맞죠? 그러자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네이가 왜 시간을 낭비하며 어슬렁거리는지 묻고 있네. 걔 누구야? 그녀는 그 남자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도와줬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그녀의 부모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가 함께 식사하러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식당으로 바꿔주세요. 타우로는 네이마르와 그의 가족과 함께 있어. 그는 이 중매 결혼이 정말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네이의 엄마가 길드에 나타나는 장면으로 돌아간다. 네이 선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모두 놀랐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몇몇 남자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엿듣고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미혼이라면 중매 결혼을 고려해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네이가 엄마의 농담이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걱정되면 나중에 그녀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 한편 타우로는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하며 전생에 부모님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아마도 그의 신비로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후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는 그들에게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곧이어 네이마르는 자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모든 혼란을 겪은 후 우리 영웅들은 길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다. 모험가들은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거기 길드장들도 마찬가지야. 그 남자는 엄청 불안해 보여요. 그러면 타우로는 임무가 있으니 이 대화는 그만하자고 하네요. 하지만 런은 우리도 피해자였다고 말했어. 아이를 이용해 길드를 염탐하는 것에 화내는 건 멋지네요. 직원들의 삶은 팍팍하지만 소녀들은 아무렇지 않아 한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길드 사람들은 그녀가 완전 천사라서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 길드장은 미소를 지으며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운이 좋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자원봉사 활동은 정말 지루하다. 또한 매우 거칠고 매우 지저분하다. 급여도 잘 안 나오고 이번 건은 더 힘들어요. 다음 임무는 산으로 향하고 도시 성벽을 수리하는 임무도 함께 맡게 됩니다. 이는 돌을 운반하고 옮기고 쌓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노력에 비해 낮은 급여. 이 공연은 가장 인기가 없는 공연 중 하나예요. 타우로가 레벨 길 때는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상이 꽤 괜찮아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선원들과 함께 그 장소로 동행한다. 이미 그곳에는 어떤 이유로 돌을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타우로 역시 끼어 있는데 소년들은 그가 돌을 나르거나 쌓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온 거야. 한 노인이 나타나 곧 일을 시작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먼저 초보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본을 가르쳐야 한다며 저기 보이는 돌을 보라고 한다. 우선 중심을 찾은 다음 온 힘을 다해 부셔라. 쾅! 돌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 그 늙은이가 말하길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 때때로 이 돌들에는 멋진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만약 대단한 성과를 낸다면 그에게도 보상이 주어지고 타우로는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다. 그는 주변의 바위들에서 힘을 느끼고 자신의 진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가 보는 건 전부 석탄뿐이에요. 그런데 소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가 옆을 흘끗 바라보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그는 도대체 저게 뭐야?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는 저것들은 그냥 광산에서 나온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하네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웅들은 아니, 내가 이걸 확인해보고 돌을 깨뜨렸어. 짜잔,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노인은 그저 입을 벌린 채 바라볼 뿐이었다. 영웅은 우연히 미쓰리를 발견했고 대머리 남자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방금 미쓰리를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타우로는 정밀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해금합니다.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소년들은 여전히 이 정밀함을 알아가는 중이다. 아마도 에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활과 화살로 연습을 시작하며 이 기술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면 전환과 한 남자가 미쓰리를 얻기 위해 100골드를 지불하는 장면. 그 많은 돈으로 뭐 할 거야? 타우로는 자신이 생명의 은인인 길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과 음료가 그분에게 있고 그러더니 파티 시간이 됐네. 다음으로 그는 남은 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내일을 힐끗 보며 묻는다. 그녀는 고아원에 기부하자고 제안했고 그 말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아이가 갑자기 미쓰리를 발견하면서
마을이 떠들썩해졌고 장면이 전환되었다. 한편 일부 길드 모험가들이 그녀와 같은 갈색 머리 남자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타우로는 사실 좀 도둑들을 잡긴 했지. 근데 타우로는 그냥 소문일 뿐이야. 이런 소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러자 그 남자가 걱정 말라고. 내가 그 소문들을 다 막아줄게. 이 말을 들은 타우로는 모두가 자신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이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이러한 소문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타우로는 투명화 능력을 이용해 마을을 거닐다가 무언가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다. 알고 보니 배우가 돈을 요구하는 연극이었네요. 타우로는 이 마을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한편 한 아이가 고블린을 물리치고 미스릴 돌을 얻은 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주마가 지켜보던 고아원에 기부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의 연극이 진행되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채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형극은 이제 지역 전설 이야기들로 가득하네요. 예전에는 의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타우로에 관한 소문이 마을의 화제가 되고 있으며 소문은 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간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소문이 더 커질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너무 눈에 띄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그는 꼭두각시 인형들에게 감정이입을 느끼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오락으로 오락을 이겨내야 한다. 네이 선수가 그를 생각하고 있어요. 소년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그가 왜 저렇게 많은 장작을 나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타우로는 제 미래 필요를 위해 게임을 계획하고 있어요. 마치 인생 게임처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집착하고 있어서 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는 마치 초점을 옮기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소년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 내게 계획이 있어. 별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다음 장면에서 소년은 마침내 게임을 마무리하고 그 게임의 이름을 하바스라고 짓기로 결정한다. 이 장대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는 정사각형 판을 잘라내고 8패첼 크기가 되도록 선을 그립니다. 그는 공의 한쪽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다른 쪽을 흰색으로 칠하는데 마치 미니 양음 게임이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아니, 모두가 궁금해하며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이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돌을 자신의 돌로 둘러싸서 뒤집고 가장 많은 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돌을 놓을 때는 상대방의 색을 가둘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가로와 세로로 둘러싸인 돌들을 모두 뒤집거나 대각선으로도 닌자 스타일로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모서리들을 잡으면 게임을 거의 다 이긴 거나 다름없어. 그 열성적인 소녀는 시도해보고 모든 것을 속이려고 흥분해 있다.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장대한 대결이 시작된다. 네이 선수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 그녀는 움직임을 보인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검은색은 승리 점수를 얻는 반면 흰색은 단 하나만 얻는다. 검은색은 23승, 흰색은 18승을 거두며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인공들은 이봐,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아. 결국 전투는 검은 팀이 40점으로 승리하며 마무리됩니다. 네이는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어서 기뻐하고 게임 제작자를 이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주인공들은 모두 다시 대결하게 된다. 그는 다시는 지지 않을 거야. 네이는 활기차게 말하며 여전히 그녀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타우로는 본격적으로 임할 준비가 됐어. 그는 움직임을 취하고 시간은 다시 빠르게 흘러간다. 네이는 근접했다고 말하며 간단한 게임이라 정말 재미있었다고 한다. 기어를 바꾸며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관대했는지 궁금해한다. 첫 번째 게임에서 주인공은 회피하려고 하지만 상대는 속지 않는다. 그래도 게임은 정말 멋지고 모두가 분명히 좋아할 거야.
타우로는 그 소식을 듣고 꽤 기뻐했지만 누가 창작자 지위를 주장하고 상업 길드에 등록할지가 큰 문제였다. 지금까지 그의 과거 요리 레시피는 음식일 뿐이었으니 등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그들을 모방하려 했지만 길드 식당에서 원조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길드의 탄탄한 평판 덕분에 아무도 노골적으로 베끼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상황을 본 네이는 우리 영웅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길드 이름을 사용할까 고민하지만 등록하려면 창작자 이름도 필요하겠지. 너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유명해서 너무 수상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 소녀가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녀는 생각에 잠기곤 해요. 그러더니 그녀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꽤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인공은 이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알아차렸다. 장면 전환. 그 소녀는 무브를 부른다. 그는 고아원에 기부하는 건실한 사람이며 길드에서 최고의 모험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사르의 무브는 고아원의 수입의 일부를 계속 기부할 예정이며 그의 팀원으로서 장기적인 임무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브가 이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뢰 투표를 받는 거야. 장면이 길드 장실로 바뀐다. 무브는 고아원이 자신의 추가 수입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팀과 함께 레벨업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루즈발라 달라고 묻는 것. 네, 지금은 시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회가 인기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수익의 일부를 챙기면서 어떤 드라마도 피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몹은 모두 윈윈인 것 같아요. 주제를 바꾸며 소녀는 그들이 마침내 거래를 성사시키듯 몹을 소환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장면은 타우로가 자신의 보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환되며 대중을 위해 수집가와 귀족들에게 충분한 간단한 보드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한정판으로 고급스러운 보드와 다리를 갖춘 제품과 함께 쇼지 세트를 만드는 것이 추가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정밀 기술이 과소평가된 것 같고 매우 유용할 것 같다. 매우 정교해서 측정이 수월해지고 프로처럼 운동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완전히 숙련된 몫으로 레벨업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소녀는 마침내 자신의 장대한 건축물을 완성했다. 타우로는 이번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 스쿡은 이 걸작을 감상하며 제대로 된 예술 작품이라고 칭한다. 타우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좋은 물건은 저절로 팔리지 않아요. 곧 홍보를 해야 할 거야. 그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모험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믿고 있다.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임무. 그러자 헤드밴드를 한 남자가 그 게임이 너무 멋지다며 그게 무슨 게임인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해본 게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에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한번 해볼 수 있는지 묻자 남자는 물론이지. 하지만 조심해. 저 여자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두 사람은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다른 모험가들도 보드판을 엿보고 있으며 게임의 흥행을 본격적으로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타우로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끼 고객 전략은 모험가들을 낚아채게 했고 그들이 즉시 그 보드를 낚아챌 수 있도록 여러 건의 판매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만에 가게 하는 이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줄을 섰습니다. 너의 조언대로 불쾌한 주님의 불평을 피하기 위해 줄은 심지어 밖으로도 이어졌다. 게임을 조용히 홍보하기 위해 뭔가 해야 했어요. 이미 한정판 제품들이 선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모험가 길드와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유통권을 연결해 주었다. 게다가 스미스 씨는 다소 지루한 편이라 게임이 아이들에게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시에 소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무언가를 깨닫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광기에 곧잘 뛰어들곤 한다. 두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주인공이 하는 게임이 눈에 띄었다. 모두가 두 영주 간의 대결에 흥분했고 타우로는 신호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자신의 보드 운영이 큰 승리였다고 생각했다. 장면이 바뀌어 누군가 무부에게 보드가 미친 듯이 팔리고 있으며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모두 매진되고 있다고 말한다. 소녀는 그게 멋지다고 말했지만 사업 관련 일은 모두 길드에 맡겼으니 그들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남자는 그걸 이해했다고 말하며 행복하게 뛰기 시작한다. 무부는 타우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지 묻는다. 그는 이미 길드장에게 생산량 증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답합니다. 무부는 그 말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 그는 자신의 팀과 함께 대도시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작별 인사를 하러 떠날 때 15일간의 주민 끝에 실버소드 스쿼드는 CC에서 모든 상위 랭크 미션을 클리어하고 B등급으로 승급했다. 장면은 라와 함께 있는 타우로로 전환된다. 그 남자는 우리 영웅을 계속 지켜보았다. 주인공이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다. 남자는 계속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타우로는 자신이 매우 심술궂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곧이어 미친 사람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타우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러는 다른 곳에서 온 모험가들이 나타나는 건 멋지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형편없다고 한다. 현지인들과 갈등을 일으켜 길드의 평판을 망치고 있으며 주요 모험가들은 모두 C등급에 불과하다. 요약하자면 무브 스쿼드에 비해 레벨업할 부분이 훨씬 많다. 내부 보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봉건 영주에게 더 많은 병력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그들은 도적들을 상대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타우로는 러의 불만이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남자는 엄청 실망했어요. 그러자 러는 타우로 게임에서 얻은 수수료가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상인들 말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에서 큰 주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의 한정판 보드 10개도 원한다고 합니다. 타우로는 수도가 다른 차원에 있는 수준이니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하며 충격을 받았다. 러는 덧붙여 말하길 상인 카라반과 함께 이동하길 원하며 이로 인해 소녀는 들은 이야기로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길드장은 그에게 한 달 동안 게임 강사로 머물러 달라고 하지만 타우로는 규칙이 너무 간단해서 어린아이인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러는 그들이 고집을 부린다면 그가 눈에 띄는 것을 꺼릴 수 있지만 수도에 있는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아직 젊을 때 국회의사당을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소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제를 바꾸자면 러는 그날부터 2급으로 승진한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그는 길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레벨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어섰다. 제한 없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은 아이를 보는 사람에게 큰 승리입니다. 타우로는 흥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러를 떠나면서 큰 날까지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합니다. 장면 전환. 펑! 우리의 영웅은 여전히 약초를 채집하고 있다. 그 많은 보드를 준비하는 지루한 일을 잊을 수가 없네요. 마침내 나이트가 등장하여 모험가 홀 쪽으로 몸을 돌린다. 중세시대에도 여전히 열심히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 타우로는 여전히 홀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험가들은 종이를 주워 담는 아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도 여기서 일하다니 정말 놀랍다. 그는 마치 프로처럼 임무를 주시하고 있으며 길드가 언제부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지 묻고 있다. 한편 타우로는 이 사람들이 러가 경고했던 무례한 모험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녀석들은 시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완전 서커스단이네요. 빨간 머리인 그녀는 자기와 같은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나쁘게 보일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누군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이건 헤드밴드예요. 이 친구는 더 이상 소음을 견디지 못하겠어. 비난하는 아이를 향해 다가가며 그 아이가 최상위 모험가라고 말하는 것. 저들처럼 A등급으로. 이 말을 들은 다른 길드원들도 그를 지지했다. 아이들은 2등급의 야생 소년 같은 소년을 좋아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진짜로 좋아해. 그건 사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모르지만 여기 모험가들은 차원이 다르다. 아이들조차도 그들을 능가한다. 이 말을 듣고 일부 모험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엄격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다른 두 모험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드라마 장면 전환에 대해 사과하며 튕겨나간다. 타우로는 레어와 강사가 계급이 높다고 생각했고 한 무리의 모험가들이 그를 불러내어 괜찮다고 말하며 땀을 흘리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타우로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험가들은 이 모든 채권을 잃게 되어 안도한다. 그의 분대에 감사한 마음. 혼란스러운 장면이 지나가고 다시 모험가 길드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다. 타우로는 보드 위에 있는 미션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길드는 평소처럼 꽉 찼네요. 네이가 소녀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나눠주고 있는데 뭔가 궁금한 표정이다. 한편 한 남자가 모험가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주인공은 조용히 있다. 그 남자가 몰래 다가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알고 보니 그는 집에서 꽤 오래 떨어져 있었네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돌이켜보니 아이들이 떨었다. 한 남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주인공에게 빨리 대답하라고 요구하며 주인공을 놓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닌자처럼 피한다. 몇 초 만에 그는 사라졌어. 남자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누가 자신을 그 펀치를 피하게 했는지 묻고 있다. 주인공은 침묵을 지킨다. 남자가 다시 공격한다. 타우로는 피하며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다. 남자는 광대처럼 넘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카오스 모험가들이 이곳에서 폭력을 금지한다는 점을 상기시키지만 여전히 화가 난 채로 타우로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묻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한다. 타우로는 아니,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이 혼란 속에서 또 다른 펀치를 놓친 것에 화가 났다. 타우로는 그 남자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를 때리고 싶지만 폭력은 안 돼. 길드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벗어나 밖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이에 나이는 아이가 괜찮을지 걱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길드 밖에서 보았습니다. 남자는 미스릴 돈에 대해 묻고 모든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타우로의 생각, 예상대로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꽤 큰 돈이 걸린 일이었다. 이 남자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돈이 없다고 말하네. 그래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타우로는 그 남자가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걸 언제 깨달을지 궁금해한다. 그러면 아빠가 전부야.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근데 걔는 매일매일 발로 차이는 것만 기억나요. 아빠는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서 그저 훈육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몇몇 남자들이 나타나 셀케이가 자기 아이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물어봤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주인공이 타우로에게 전화할 때인가요?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빚을 졌고 그가 돈을 갚지 않으면 큰 공영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한다. 엉망진창인 상황을 본 타우로는 아버지가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지금 당장 돈을 갚겠다고 한다. 루살로 전환했는데 대출 계약서는 받았어. 스카페이스? 야, 내가 여기 있잖아. 이거 맞췄어. 부채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 하지만 타우로는 아니, 이건 계약이 아니야. 그냥 사장님이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하라는 메모일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계약이 없으면 급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중으로 무급 처리. 이 말을 듣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시죠.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다른 손님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타우로를 건드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러니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면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남자가 끼어들어 타우로가 매우 관대하게 행동했다고 말하며 남은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추가적인 시작 직후부터 다시 뛰기 시작한 전 모험가이자
호스트에게서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타우로는 자, 자루를 들어봐. 스카페이스가 전부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돈을 내지 않으실 거면 그냥 가세요. 타우로, 우리가 끝났는데도 아빠의 엉망진창인 모습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그 말을 건네며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스칼페이스는 이 일로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 그들은 거기서 나갔어요. 주요 인물들은 이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드라마 때문에 생긴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맥주를 마시고 있다. 다음 장면은 다른 장소에서 타우로가 약초를 채집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숨어 있어요. 그는 왜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남자가 나타나자 타우로는 순식간에 어떤 일이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약간 뒤로 돌아간다. 타우로는 나무 옆에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검을 바라보며 앵거스 특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 낭비 없이 남자는 검을 요구하며 달려들었다. 타우로, 또 시작이네. 몇 초 만에 그는 마법진을 휘리릭 만들어낸다. 모든 것을 감싸는 능력이 있어. 이를 이용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자가 그를 구석으로 몰아쓰며 그가 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서 도망치라고 명령하자 타우로는 도움을 외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의 검을 노리고 있어. 근처 모험가들이 소란을 듣고 있다. 짜증이 난 그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러 간다. 그러자 수염난 남자가 화살을 쏘지만 타우로는 즉시 대응하여 몇 초 안에 맞받아친다. 모험가들이 마침내 도착하여 타우로가 영웅인지 확인한다.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는 모험자 길드로 향한다. 타우로는 한정판판을 완성해야 한다며 나무 더미를 바라보며 모든 조각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하더니 펑 하고 완성한다. 그는 총 10개의 한정판 보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일에 열중하고 있지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많은 보드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은 지치게 한다. 여전히 그는 정밀하게 똑같은 조각들을 정확히 박아 넣는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교. 당연히 창의력과 재능이 없으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걸 해내기 위해 미술 수업에서 온 힘을 다한 거야. 그는 모험가와 함께 그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타우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그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자신이 완성한 보드수가 영웅인지 알고 싶어 한다. 마침내 10개를 해치우자 파울로는 충격을 받았고 그가 계약에 최소 6개는 마칠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하지만 그는 계약을 마무리하고 방향을 바꾸어 함께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의 핵심 선수를 영입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파울로는 타우로의 실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길드장은 타우로가 배신할 경우 자신의 무역 사업과 관계를 끊겠다고 경고했다. 길드 보스라는 걸 알아차린 파울로는 그냥 장난친 거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선다. 런은 그 이야기를 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타우로는 수도로 가는 여행에 대한 특종이 있는지 묻고 런은 타우로가 누구와 함께 훈련할 것인지 선택했는지 파울로에게 묻는다. 그 남자는 이 사람이 귀족인 것 같다고 말하며 시간이 있을 때 새천을 구하고 최고급 재단사를 만나라고 제안한다. 이 말을 듣자 타우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모든 게 괜찮아질지 궁금해했다. 장면은 길드 밖을 비추고 런은 밤이 불안하니 일찍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괴물뿐만 아니라 도적에 대한 소문도 타우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왜 새로운 드립을 착용하지 않는지 물어봤어요. 반면에 네이는 그에게 새 옷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는 새 옷을 엿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타우로는 이 옷들이 귀족들을 만날 때 입는 화려한 옷이지 여행을 위한 옷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제 모든 여행 준비가 끝났어요. 주인공은 마차에 올라타며 여기서 나가겠다고 말한다. 네이는 그가 안전하게 여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다른 도시로 진출하게 됩니다.
타우로는 고속도로를 따라 순조롭게 여행하는 것이 교통체증과 군대가 모든 휴게소에 배치되어 있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상인 호송대가 도중에 습격당하는 상상의 전개가 평소의 판타지 플롯과 같지만 별 의미 없는 걱정처럼 보인다. 또한 그의 곁에 랭크된 해적 모험가가 있다는 사실도 있다. 그러자 타우로는 저쪽으로 오는 남자가 수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녀는 그가 평가 능력이 있는 산적 스파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장면은 휴게소로 바뀐다. 그 순간 그들은 소음을 들었다. 타우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소녀는 이 일에 대해 안 좋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도적들이 뒤따르는 호송대를 목표로 전환했을 거라고 추측해봐. 현장을 확인한 군인들의 말에 따르면 도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열차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서 기차 안전에 대한 그들의 희망은 무의미해졌다. 요약하자면 현실은 가혹한 야수다. 잠시 후 장면은 마차로 바뀐다. 농부가 그 모든 차량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주연 배우를 불러서 수도가 눈앞에 있다고 말했어요. 호기심 많은 소녀는 밖을 내다보며 성벽의 길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길다고 감탄하고 다른 친구는 가까이 다가가면 그 높이도 놀라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타우로는 거대한 문 쪽으로 향하면서 긴장된다고 말하고 빨간 머리 소녀는 그의 턱이 바닥에 닿을 정도라고 한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거대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수도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어요. 타우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 같다고 생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상인 본부로 곧장 갈 테니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타우로는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실이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네요. 모자를 쓴 남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험자 길드의 임무와 도적단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인은 멋지다고 말하며 5일 후 아침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주제를 바꾸며 남자가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여자는 지금은 타우로의 경호원이라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타우로는 5 궁수들이 수도에서 아주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임무를 자주 수행하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경호원이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게다가 그곳은 정말 넓어요. 길을 잃으면 임페리얼 캐슬 타워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옛날에 그녀는 모험가 길드 본부를 찾으려고 반나절을 헤매다가 그 축복받은 탑을 발견했다. 이 말을 들은 타우로는 그녀가 진짜인지 아니면 농담하는 건지 궁금해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건물로 전환됩니다. 타우로는 이곳을 둘러보며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자신이 처음으로 아기 침대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새 몸과 잘 어울리네요. 이 세상 모든 호텔을 다 가지고 있네. 이 부자. 근데 경호원들이 아니 이봐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내 단골집은 이 가격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우로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렸다. 그녀는 말을 바꿔 그가 귀족 아이들의 게임을 위한 과외 선생님이 될 거라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그에게 괜찮은 숙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의 평판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다. 타우로는 혹시 비슷한 거라도 있나요? 소녀들은 아마 다. 네, 타우로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미나는 차분해요.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타우로는 한 달 정도면 너희들과 함께 5일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소녀는 그 말에 쿨하게 받아들였어. 그는 그냥 목욕하고 나중에 좀 자야 해. 그 친구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다음 날 타우로는 소녀에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만 음식은 완전히 실망스러워요. 타우로는 자신이 전에 만들어 놓은 화려한 음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좋은 음식을 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미나는 그만 얘기하라고 한다. 너 때문에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장면 전환. 이제 그들은 다른 곳에 있어요. 카피쉬 길드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하는 노인. 게임이 지루해지자 파울로는 빠른 말을 보냈다. 그는 그게 히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팬이고 수도에서 큰 인기를 끌 거라고 확신해서 귀족들에게 홍보하고 다녔다. 타우로는 그 소식을 듣고 신이 났다. 물론 그의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그는 무부발명객에서 배우기 위해 그곳에 있으며 타우로 같은 늙은이들을 망칠 수 없다. 한정판 보드처럼 멋진 작품을 만드는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젊은 나이에 재능이 뛰어나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타우로는 내가 그 보드들을 만들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카피슈는 그걸 알아채고 비밀로 하기로 동의한다. 만약 소문이 퍼지면 귀족들이 몰려들 수 있으니 그는 소문을 잠재우고 조용히 하기 위해 무제한판 보드를 제공하며 한치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 친구는 진짜 사업가네. 이건 일종의 침묵 보장 같은 거야. 또 하루가 지나고 타우로는 풍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말한다. 그도 처음 와보는 곳이고 똑같이 당황하고 있어요. 타우로는 소녀의 차분한 분위기가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는 경호원이야 라고 말했어. 차분하게 있어야 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타우로가 놀랐어요.